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5기 실전 투자 스터디가 오늘 날짜로 3회차를 지났는데요. 중간에 등록하실 수 있어요. 지난 강의는 녹화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EUV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EUV 극자외선 노광이죠. 자,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 EUV가 뭐야?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결국 요거를 독점하는 게 ASML인데요. 작년 4Q 실적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결국 EUV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굿바이 무어. 그래서 다 모든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다 관심이 갔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선단 공정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자전거 바퀴의 두 바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독 작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좀 집중이 됐던 거고요. 물론 올해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HBM 쪽이 적어도 캐파가 지금 3배 이상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좋은데요.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EUV 장비 초라 대수가 10세대 팔렸고요. EUV가 10세대 나갔고 차세대 장비 하이 NA EUV 기존 EUV는 2,000억입니다. 사실 2,000억 넘어요. 왜냐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자, 요거는 4,000억입니다. 요거는 2나노부터 써야 돼요. 2나노부터 써야 되는데 요게 한 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단 공정 쪽이 좀 분위기 좋은데? 라고 하던 찰나 TSMC가 4분기 실적을 딱 했는데 딱 뜯어서 보니까 선단 공정 쪽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디가? 우리 3나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3나노 핀펫에 대해서. 요게 지금 애플의 A70 프로가 3나노 핀펫 공정으로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요게 작년 기준으로 TSMC 팹 기준으로 한 6% 비중이 됩니다. 요게 올해 얼마나 늘어나냐? 24년 가이던스가 15%. 3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저 분위기 좋구나. 그러면 EUV 투자를 많이 하겠네? 그래서 지금 다시 EUV 쪽 밸류 체인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물론 당장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EUV 쪽 밸류 체인 보면요. TSMC가 이러면 삼성도 열심히 해야겠죠. 삼성 파운드리, 그죠? 파운드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 메모리 쪽에서도 D램이 1G 공정에서 EUV가 1개 마스킹을 쓰고 1A에서는 5개를 쓰고요. 1B에서는 더 많이 쓰겠죠. 한 8장 쓸 겁니다. 그러면 국내 EUV 쪽 밸류 체인도 괜찮겠네? 때마침 밸류도 최근에 많이 착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SNS텍 그리고 FST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을 주목해서 볼만 하고요. 이 두 회사는 펠리클이라는 EUV 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을 하는 회사고 여기는 EUV용 PR을 하죠.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그래서 이런 회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SNS텍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수요처로 보면요. EUV용 장비는 TSMC가 제일 많이 사가고 거의 나오는 물량의 절반 이상 사가죠. 그리고 한 30-40% 정도는 삼성전자가 사가고 나머지가 이제 쩌리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 중에 쩌리라고 이제 할 수 없는 회사 인텔이 하이 NA EUV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가 돈 주니까. 그래서 미국 반도체 굴기에 가장 큰 아들은 인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좋아지는 거고요. SNS텍 한번 간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거칠게 조정을 받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스크, 노광 공정에서 마스크 회로가 새겨진 거죠. 회로가 새겨진 석판입니다. 이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화를 내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스크는 회로가 새겨져 있는
거고요. 회로 새기기 전에 원판 블랭크 마스크가 이 회사가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디스플레이가 주력입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TFT나 이런 쪽에 노광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쪽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DUV 쪽도 있고요. 요거를 EUV 쪽으로 쭉 내려오겠다는 거죠. 거의 동진 세미캠이 KRF, 보라크립톤에서 보라아르곤 EUV로 내려오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당장 기대하는 거는 EUV용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이 주력이고요. 자, 이 펠리클은 또 뭐냐? EUV용 마스크는 요게 장당 한 10억 합니다. 10억. 일본의 호이아 같은 업체들이 해요. 호이아. 이런 회사들이 주력으로 납품을 하는데, 자, 요게 EUV를 계속해서 맞겠죠. 요 돌판이. 얇은 돌판이 계속 맞겠죠. 상합니다. 여러 번 맞으면, 수천 번 맞으면 상합니다. 그래서 얘를 오래 쓰게 하려면 보호필름이 필요하죠. 자,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필름 아니에요. 실제로는 폴리실리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투명한 유리예요. 유리. 투과율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투과율이 낮으면요, EUV가 여기에 또 흡수돼 버리겠죠. EUV가 거의 엑스레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EUV는 잘 흡수 안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상용화에 굉장히 가까워 있다. 실제로 샘플 매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은요, 투과율하고 두께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두께를 높게 하면 투과율이 떨어지겠죠. 투과율을 높이면 두께가 얇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께를 얇게 하면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내구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게요? EUV를 맞았는데 얘가 장비 안에서 터진다. 끔찍하죠. 이게 얼마예요? 2천억이죠. 2천억 장비 안에서 터진다. 네, 2천억짜리 장비 안에서 끔찍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ASML에서. ASML이 원래는 펠리클을 같이 페어링해서 팔았어요. 어디에다가? TSMC에다가. 근데 TSMC 팹에서 작년에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도 공식화해 주진 않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펠리클 사업을 ASML이 거의 나가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업 철수를 거의 한다. 그래서 지금 투과율이 80%대 후반대를 쓴다고 합니다. 후반대. 어디가? TSMC가. 요거는 자체 개발한 건데요. 자, 투과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굉장히 로스가 많죠. EUV 로스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니네 투과율 괜찮아? 한번 가져와. 요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TSMC 들어가는구나. 와, 그동안 삼성에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요게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쪽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력 한번 보자요. 캐시카우. 캐시카우 쪽을 보면요, 당연히 DUV하고 디스플레이가 주력이겠죠. 지금 요쪽에 미친 듯이 많이 사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중국입니다. 근데 SNS텍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원래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SML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ASML이 중국 쪽이 노광 수요가 너무 좋아요, 베리 굿이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UV 쪽도 열려있다. 그래서 캐시카우와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는데, 요새 저 PBR주 날아가는 분위기에서는 전혀 안 맞긴 한데, 여기 또 시장 분위기라는 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블랭크 마스크 쪽은 워낙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망도 좋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3나노, 2나노 쪽이 열리면 이런 것들을 또 레퍼런스를 가지고 쉽게 펠리클 쪽에 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작년 실적은 매출 1,500억, 영업이익 24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1월 30일자 기준으로 시총은요 9,1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네,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추정치는 매출 1,900억, 영업이익은 34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당초 가이던스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요거보다는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비쌉니다. 근데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EUV 관련 매출이요, 올해는 한 100억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000억대.
아니,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큼 EUV 쪽 밸류 체인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동안 준비 잘 해왔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개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올해 내년에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국 주가에 또 반영이 될 텐데요. 작년에 3월에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해서 용인 신공장 신축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200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작년 같은 때 뭐 그 정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정말 끔찍했잖아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회사인데 밸류는 당장 시장 트렌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요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5기 실전 투자 스터디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